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8월 한 달 동안 장현교회에 와서 함께 기독교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저는 지혜영이라고 합니다. 미술치료사 심리상담사로 10년 넘게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파리아트마이라는 미술교육회사에서 교육연구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집에 이런 고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문자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지 주제로다가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주제, 말 안 듣는 아이, 말 안 듣는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렇게 해서 네 번 쭉 할 거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동 학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던 것이 결국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속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의 문제는 불안감 때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항상 뭔가 이렇게 불안함이 가득해요. 집은 어떡하지, 뭐 돈은 어떻게, 일은, 우리 아이는, 학교는, 친구는, 나는 어떡하면 좋지라는 그런 불안감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불안감들의 문제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네, 왜 불안할까? 우리가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그렇죠.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걱정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자녀가 없는 뭐 그런 성인도 그렇고요. 잘 못할까봐, 실수할까봐 걱정이 많이 있죠. 결국에는 다 잘하기는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걱정이 많아서 우리는 이제 늘 어머니들이 잔소리를 이제 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항상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이야기를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데 뭘까요? 첫 번째는 나는 잔소리 별로 안 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아우 나는 우리 애 공부 안 시켜요. 라는 이야기를 꼭 공통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우리 엄마 잔소리 대마왕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집의 엄마와 아이인데 서로 말하는 게 다른 거죠. 잔소리라는 것 자체가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한다는 거니까 잔소리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과해졌다는 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잔소리 때문에 우리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자, 나는 정말 잔소리도 안 하고요. 잘 해주는데 우리 아이는 말을 안 들어요.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했죠. 아이들한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다시는 그러지 마. 라고 잘못하는 거를 알려주지만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바른 것인지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너 친구 때리면 안 돼. 친구 절대 때리지 마. 알겠지? 하고 이제 끝나요. 그래서 그런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러면은 엄마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 아니면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행동할지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거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부러 알면서 일부러 행동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일부러 할 때는 이제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관심 받으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하는 아이 중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쌍둥이의 첫째는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 둘 다 유치원생 쌍둥이인데 첫째는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모든 게 다 잘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이 그 친구를 칭찬을 하겠죠. 아이고 너무 잘하네. 어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글씨도 이쁘게 쓰고 하고 막 칭찬을 해요. 쌍둥이 둘째도 칭찬을 받죠. 너도 잘했어. 근데 둘째는 아는 거예요. 첫째한테 가는 칭찬과 나에게 오는 칭찬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첫째가 미운 거예요. 자기는 노력을 해도 그렇게 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첫째를 막 괴롭혀요. 가서 막 이렇게 막 머리도 잡아 당기고, 가서 막 때리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괴롭혀요. 괴롭히면 이제 엄마한테 늘 이제 둘째가 혼나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할머니가 엄마가 없을 때 이제 아이한테, 둘째 아이한테, 아, 왜 자꾸 그렇게 쌍둥이 언니를 괴롭혀. 그렇게 하면 너만 혼나고, 그러면 너도 힘들잖아. 그렇게 하지 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요 둘째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럼 엄마가 나 혼날 때는 나만 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아요. 자기에게 엄마가 긍정적인 반응을 주지 않고 긍정적인 칭찬이 없을 때 그렇게 내가 일부러 말 안 듣는 못난이 행동을 하면 그때는 나에게 집중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부정적인 행동들을 해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런 부정적인 행동은 아이에게도 좋지 않고 또 어른에게도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런 행동은 반드시 이제 고쳐줘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냐면 부정적인 행동, 안 좋은 행동을 할 때는 못 본 척 하는 게 좋아요. 전혀 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해서 일단 반응도 안 해주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지 마. 왜 그런 행동을 하니 이런 거 말도 주지 말고요. 눈길도 안 주셔도 돼요. 그러면 아이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나에게 더 이상 시선도 안 주고 말도 안 해주네.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 행동만 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아이는 자기는 관심 받을 일이 없잖아요. 칭찬은 딴 사람이 다 받고 난 칭찬도 못 받고 잘하는 것도 한 개도 없는 것 같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을 어떤 것을 해주냐면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뭔가를 잘하면 칭찬을 해줘요. 예쁜 옷을 입었을 때 칭찬해주고 뭐 시험을 봤는데 100점 받았어. 그럼 칭찬해주고 결과물이 뭔가가 좋은 게 나오면 칭찬을 해주는데 그런 걸 칭찬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한 거. 그냥 원래 하는 거. 아침에 일어났어. 일어나야죠. 그런 거 칭찬해주고 밥을 잘 먹고 있어. 당연하죠. 그냥 그런 거 칭찬해주는 거예요. 밥을 이렇게 막 먹고 있으면 아유 우리 이쁜이 밥을 이렇게 잘 먹고 있네. 그 이제 맨날 가는 유치원 오늘도 갔어요. 오늘도 이렇게 이쁘게 유치원 가는 거야. 너무 잘했어. 유치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왔어요. 맨날 하는 거 당연한 거죠. 또 칭찬해요. 학교 갔다가 집에 왔어.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왔구나. 너무 이쁘다. 당연한 것들을 늘 칭찬을 해주면 아이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한 적이 없는데 나는 칭찬을 늘 받고 관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굳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애쓸 필요가 없어지고 관심 받기 위해서 못된 안 좋은 행동, 못난이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아이가 꼭 시키지 않는지만 골라서 해요. 이런 아이가 있다면 그 시키지 않은 행동에 반응을 주지 마시고 그 외에 나머지 거 당연하게 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칭찬을 해주시면 그런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습관적으로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인데 아이들한테 왜 그런 습관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평생 이런 습관을 가질 테야 하고 결심을 하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그걸 생각해 보려면 말 안 듣는 어른들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봐야 같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 안 듣는 어른들은 왜 말을 안 듣는 것이며 누구의 말을 안 듣는 것일까?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이제 하냐면 아이들하고 막 이야기를 할 상황이 있을 때 많이 이제 하는 말이 말 대꾸 하지 말고 조용히 들어. 조용히 해. 너 그러는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뭔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조용히 할지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말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이제 막 억울해지죠. 자, 그 다음에 어른들이 거짓말도 되게 많이 해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혼나는 경우가 거짓말하면 엄마들한테 엄청 혼나요. 아빠한테도 혼나고요. 제일 이제 싫어하는 게 정직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거짓말하면 많이 혼내거든요. 또 어른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아, 나중에 해줄게. 좀 이따가 해줄게. 너 뭐 이거 하면은 내가 뭐 사줄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막 아이들한테 해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까먹어요. 까먹어서 못 해주고 그냥 지나가고 왜 안 해줘? 그러면 아 지금 바쁘니까 좀 이따 해줄게.
그리고 이제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이제 막 생기죠. 그럼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일부러 안 해준 거 아니고 까먹어서 그런 거지만 그게 반복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거짓말쟁이. 우리 엄마 거짓말쟁이.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치 않은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 그리고 일부러 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해요. 거짓말. 요즘에는 그런 거짓말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이제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했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했던 거짓말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 거짓말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이제 되게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해주셔가지고 어디 가면은 어디 다리가 있는데 그 밑에서 주워왔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거기 가본 사람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들을 해서 아이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게 정말 나 주워왔나? 우리 엄마 진짜 엄마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을 안겨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협박, 회유, 변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많이 하는 협박. 너 아주 가만 안 둬. 집에만 가봐 아주. 막 이런 협박들 하고 옛날에는 이제 망태 아저씨가 잡아간다. 요즘에는 이제 망태 아저씨 없어졌고요. 너 그럼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회유 뭔가를 하게 설득하려고 한 번만 해봐. 이거 한 번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변명. 내가 언제 그랬어? 야, 엄마가 일부러 그랬니? 너는 그거 가지고 그러냐? 하고 이제 나의 상황을 자꾸 이제 변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양육자가 돌봐줘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아이한테 너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를 이제 계속 이렇게 강요하는 거죠. 여기서 회유를 하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회유하는 어머니의 특징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되게 나긋나긋한 목소리고 아주 친절하게 자 우리 오늘 이렇게 하고 이거 한 번만 하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서 세상 좋은 엄마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너무 친절한 말로 자기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엄마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의 말을 안 듣게 되면 내가 다 잘못하는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암만 부드럽고 친절한 말이어도 아이의 의사를 무시하고 회유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막 했는데 회유도 하고 변명도 하고 했는데 아이들이 뭐가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짜증이 나고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너 진짜 왜 이러니?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누구 닮아서 이러니?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막 화가 나는 그런 말들을 이제 막 퍼붓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아이가 말을 굉장히 안 듣고 이제 그럴 때 뜬금없이 뭐 이렇게 시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른다든지 이제 그래서 같이 덩달아 미워지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그래서 왜 얘를 보는데 자꾸 시아버지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얘가 미워 죽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평상시 예쁠 때는 안 떠오르는데 말이 안 들을 때만 그렇게 떠오르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말 안 듣는 어른들 그래 저런 잘못된 행동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과 언어들 저런 거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잘 모르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훈육하는 내용을 어른들이 하나도 지키지 않는 거죠. 거짓말 하지 마. 그럼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제가 목동에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앉아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있은 적이 있었는데 평일날 목동이나 강남 쪽에 카페에 가면 엄마들이 3, 4 모여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시냐면 아이들의 학원 계획표를 짜세요. 월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학원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공부 일과표를 완벽하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짜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빡빡하게 짜요. 중간에 쉬는 시간 막 5분 막 이렇게만 남겨놓고 아침 8시, 9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시간표를 빡빡하게 짜면서 그분들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냥 웃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라 그러면 못 살 거야. 근데 우리 애는 이렇게 살아. 원래 해버릇 해가지고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못하는 거를 강요받는 우리 아이는 정말 그걸까 당연한 줄 생각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시킨다고 생각하고 할까의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할 수 있는 것들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 지난주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마음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는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행동과 언어들을 가지고 있으면 다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아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됨이라 라고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로만 아이를 훈육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말 잘 듣는 아이와 말 잘 듣는 어른 어떤 게 먼저일까요? 그죠? 말 잘 듣는 어른 먼저겠죠. 이게 뭐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뭐 이런 거같이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알을 창조하셨나요? 닭을 창조하셨나요? 닭이죠. 아이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어른을 만들었을까요? 어른을 만들었죠. 먼저 어른을 만드셨고요. 그 어른 아담과 하와와 함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친절히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말을 잘 안 듣는다면 내가 과연 우리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어른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 잘 듣는 어른, 들어주는 어른, 마음을 들어주는 거고 또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뭔가 우리 아이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너 이리 와. 앉아. 아니고 들어야 돼요. 먼저. 자, 어떻게 들으면 잘 들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들어줘야 돼요. 마음을 들어줄 때 이제 아이한테 구체적으로 마음을 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또는 아이가 이제 밖에서 무슨 문제 행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됐어? 라고 물어보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할 때 너의 감정은 어땠어? 속상했어? 기뻤어? 섭섭했어? 엄마가 이렇게 해서 네가 속상했어? 이렇게 감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를 물어보고 그러면 엄마는 아빠는 이제 너에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렇게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절한 말투와 다정한 눈빛입니다. 저렇게 이제 아이가 만약에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고 왔어요. 친구는 막 때려주고 왔대요. 친구네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아이한테 이제 와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런 행동하래? 똑같은 말투인데 왜 그렇게 행동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엄마랑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사실은 친구네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왜 그런 행동이 있었을까? 왜 그랬는지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다정하고 친절한 말투로 물어보면 아이는 그게 아니고 엄마 걔가 나를 놀려서 하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잖아. 막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너무너무 속상했었어. 그래, 그렇게 속상하면 친구 때리고 싶을 수도 있어. 맞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때린 건 잘못한 거야. 그지? 이렇게 천천히 이제 풀어나가야 돼요. 이렇게 하고 왜 그랬어? 말해봐. 이러면 이제 아무도 얘기를 못 하겠죠. 그래서 친절한 말투, 다정한 눈빛 아주 중요하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렇게 마음을 이제 잘 들어주면 아이들이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들의 마음을 잘 들어주면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게 돼요. 자신의 마음을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듣는 나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알게 되지만 아이도 스스로 내 마음이 어떤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감정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런 마음일 때는
이런 감정 상태가 되는구나. 이런 마음일 때는 이런 감정 상태가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어서 내가 섭섭했어. 이런 마음일 때는 화가 엄청 많이 났어. 를 말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을 알게 되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상태니까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겠어 라는 거를 이제 같이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죠. 이거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도 스스로의 마음을 알게 되면 감정을 알게 되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성인 상담들도 이제 하는데 성인 상담할 때도 보면 첫 번째 하는 얘기들이 다 이제 공통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제 마음을 제가 모르겠어요. 나는 어떤 상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상담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감정이 어떤 건지 알게 되고, 화가 나요. 화내도 괜찮아요. 화 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쭉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여유 있는 마음까지 쭉 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이가 좋은 품성을 가진 그런 아이가 되겠죠. 자, 근데 저렇게 우리 아이가 좋은 품성을 가진 아이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릴 때부터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우리 아이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다행히 치트키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치트키가 있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막 혼자 애써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나도 뭐 내 감정을 모르겠는데 우리 애 감정을 무슨 수로 알겠어요. 나도 모르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면 막 소리도 지르고 때리기도 하고 막 혼자 또 후회도 하고 이런 게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밤에 애 재워놓고 혼자 막 술 마시고 막 그렇게 하고서 그냥 잊어버리고 반복하는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처음부터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고 또 지금도 도와서 다 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수월하게 우리의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고 좋은 품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좋은 아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이제 같이 또 함께 생각해 볼 문제인데,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마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면 먼저 내가 좋은 어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과연 좋은 어른인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자아는 완벽하게 바르게 잘 서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